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시고 최근의 여론 동향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인사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인식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어제 참모진 인사를 한 3명 했어요. 네. 뭐 며칠 전에 총체적 난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갖고 6명이 집단 사의를 표명을 해서 야, 이번에 문재인이가 좀 정신을 차려갖고 참모진들도 대폭 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역시나로 끝났죠. 그렇죠. 우선 뭐 청와대 지난주에 비서실장과 산하수석 5명에서 6명이 예.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반응이 이게 사실은 공직보다 집값을 택한 게 아니냐. 예, 그렇죠. 그 말이 예, 제일 많았고요. 예. 왜냐면 뭐 노영민 실장이랑 김종원 수석은 뭐 여전히 강남의 집 문제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눈총을 받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해서 돈을 손해보느니 차라리 공직에 사표를 쓰겠다. 뭐 이런 비난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난은 그게 아니고 뭐 부동산 문제 가지고 민심이 이반돼서 그 종합적 책임을 지고 뭐 비서실장이 사표를 했다고 그랬는데 부동산 정책 집행한 데는 정책실이지 않습니까? 예. 정책실 있고 그때 경제수석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오히려 주무 라인이지 거기 국민소통수석이 무슨 그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인 뭐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여기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셈이죠. 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면 정책실장, 경제수석,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문칙성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얘들은 빼고 전혀 상관이 직접적으로 없는 쪽에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대통령도 또 부동산 정책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청와대는 지금 딴 나라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국면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개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요. 국민이 민심 흉흉하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인사를 좀 통해 가지고 내각을 개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책임 있는 장관이나 이 책임자들은 다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해서 국면을 수습하는 거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참모진을 개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개편이 아니라 사표를 던진 거예요. 예. 물론 뭐 대통령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논의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모양새가 대통령이 문책성으로 참모진을 개편해서 새로운 국면의 수습을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모양새가 아니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이 우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던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뭐 청와대 안에 좀 뭔가 좀 수상한 기류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당시 전반적인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어요. 예, 물론 뭐 종합적. 부동산 예. 이것도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노영민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총 책임자라고 해요. 대통령이 직접 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대신 비서실장이 적겠다는데 그럼 노영민은 유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인사가 뭐냐 이게 성격이 우선 첫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책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꼬리 자르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꼬리 자르기가 돼서 3명 교체하면서 정무수석은 이미 강기정은 예전부터 그만두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 다른 이야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김조원이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제 부동산 그 두 채 문제가 문제가 생긴 똘똘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 시민사회에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전혀 의미 없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런 거면은 신용만 개편을 한 거예요. 신용만. 그러니까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남은 거니까 그러면. 이 성격이 뭐 꼬리 자르기인지 어쨌든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좀 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정무수석하고
민정수석하고 시민사회수석 3명만 해서 신용만 개편의 모습 또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그냥 우린 책임 없다 이렇게 이제 드러낸 건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이제 김조원 수석인데요. 김조원 수석 후임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이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김조원 수석과 뭐 노영민 실장과 무슨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김조원 수석이 개편되고 나서 회의도 안 나타나고 소감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고 단톡방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뭔가 당단히 지금 뭐가 화가 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그럴듯하게 이제 언론 쪽에서나 기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조원 수석이 민정수석 관할에 감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감사원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정부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여당에서 아박 그냥 쫓아내려고 하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뭐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방향에서 감사를 이렇게 몰고 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청와대도 불편했고 대통령도 불편했고 비서실장도 불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김조원 수석 당신 관할에 있는 감사원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하는데 무슨 민정수석이냐. 집도 안 팔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강남의 집 두 채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감사원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우회적인 망신주기였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고 제가 소문을 이야기하는 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후임에 바로 또 감사원 사무총장인 거잖아요. 그런 거 뭐냐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들이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 감사원장은 물론 거기도 임기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밑에 사람들을 우리 속된 말로 잡돌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만 잡돌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하고 그러면 대통령과 뜻이 안 맞는다지 우리의 어떤 정치적 방향과 다르니까 그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비슷한 거죠. 윤석열 총장도 임기가 있는데도 사실은 사실상 식물총장 만들어서 지금 찍어내기 하고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는데 사실상 전방에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는 이미 월성 1호기 감사를 다 끝내서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도 국회에 가서 그냥 또 융단 폭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미루고 미루면서 아예 그걸 어떻게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뭐 공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참모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애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럼요. 그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까 하나는 뭐 그런 감사원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궁중 암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비서실장 말도 귓등으로 듣는 정도로 지금 청와대 기강이 좀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권력이 지금 조기 레임도로 들어간 건지 뭐 그런 징후들이 아닌가 하는 또 해석들도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뭐 페이스북에 그런 의견을 좀 올렸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책임져가지고 대통령이 이 국정을 개편한다는 의미에서 주도적으로 문책성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임명권 전에 사표를 던지는 형국이어서 청와대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조원 수석이 교체되면서 보였던 행태 이미 금요일날 이미 짐 싸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표 쓰고 바로 그리고 이제 그 6명의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3일 만에 대통령이 그때서야 겨우 이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표 수리를 하고 3명 교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석도 안 했고 단톡방에도 빠져나갔고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공직자로서의 모습이라면 교체된 것이 공식 발표됐을 때 청와대 춘추관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봉직했던 것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대통령님 모시고 열심히 했다. 근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뭐 이렇게 소감을 발표, 2명은 다 했어요. 시민사회수석하고 그 정무수석은. 근데 거기도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안에 지금 영이 안 서는 거죠. 아니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일반 행정부서에도 일반 회사에서도 아무리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회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 나와버리고 회의를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영이 안 쓰고 있구나. 근데 영이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안 썼던 게 지난해 말입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게 이게 반년이 되는데 안 파는 거 아닙니까? 뭐 수석은 카니와 비서관들도 지금 안 팔고 버티고 팔고 있잖아요. 지금 8명 아 그러면 청와대가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는 데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지시를 해서 다주택자 팔아라 기한을 줬잖아요. 그건 청와대 비서실장이 독단으로 했든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했든 공개 지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전혀 먹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여기 영이 안 썼던 거야. 아, 네. 영이 이제 안 쓰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6명의 사표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오지도 않고 소감 발표도 안 하고 단톡방 빠져나가고 하면서 나 그냥 집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 거야 하고 나가버린 형국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 영도 안 쓰는구나.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심의 이반이나 그다음에 임기 후반 들어가면서 청와대 내부조차도 이 조기 레임덕 징후군에 빠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레임덕 때만 보여지는 무질서거든요. 이게 대통령 있고 비서실장 있고 수석이 있고 이게 다 영이 서서 일사불란하게 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청와대는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다른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게 임기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 미리 레임덕의 전조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마저 낳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서실장도 물론 노영민 씨가 지금 2기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임종석에 이어서 어차피 말까지는 임기 말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일부에서는 후임 비서실장을 마땅한 사람을 지금 구하지 못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예된 정도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도 임종석 라인과 조국 라인이 부딪혀갖고 결국 임종석이가 밀려났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도 양정철 건백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참 그래서 원래는 또 김현미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과거 대표 시절에도 비서실장 오고 있어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 한번 쓱 에드벌런을 띄워봤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쓱 흘렸어요. 근데 뭐 댓글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융단 폭격하는 댓글이 달린가 의아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영민 어떤 라인과 또 다른 어떤 권력 세력 간의 궁중암투가 세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노영민과 김종원 간에는 그동안 여러 문제들이 겹쳐갖고 좀 갈등을 빚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작은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좀 임기 후반 들어가서 누가 내년 또 재보선이 있어요. 대선 전국에서 비서실장을 누가 차지하냐 하는 것은 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권 후보들하고도 그렇죠. 말하자면 대권을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이게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궁중암투가 진행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레임덕의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확실하고 리더십이 장악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는 어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궁중암투를 합니까? 그냥 탑 한 명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이하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무슨 라인이 형성이 되고 라인 간에 무슨 갈등이 있고 암투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레임덕 징후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이제 다음 비서실장으로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을 새로 구할지 뭐 교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그 교체되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뽑을지가 제일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김현미나 지금 그 양정철 이야기 되는데 만약 김현미 이야기 되는 건 이거 국민에 대한 이건 배신이고요. 배신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거고. 이거 만약에 김현미 장관을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잘라도 모자랄 파인데 비서실장으로 측근에 접혀두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그야말로 우습게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정권은 오기 정권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뭐 그걸 반성을 하든가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정철 카드로 비서실장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 순장조로 가는 건데요. 순장조로 간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 너희들 지져라 우리는 내 갈 길 간다. 사실은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양정철로 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대통령 임기 5년 때 마지막 비서실장 같은 거 보면은 이미 그때는 민심의 이반이 상당히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권력
누수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레임덕도 현상이 생겨서 여기저기서 이제 스캔들도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뭐 게이트도 많이 터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비서실장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측근의 호위무사로 하겠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국민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비판을 귀를 닫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저는 이러한 어떤 조짐으로 최자성이가 들어갔어요. 똑같죠. 그 호위무사, 아주 강성 대표적인 호위무사죠. 호위무사예요. 예.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대선은 뭐 이건 절대 지켜야 한다. 한다면은 국민들에 대한 뭐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없이 거기에 꾀가 능한 사람들, 술수가 능한 사람들, 이러면 양정철이 아닙니까? 지난 총선 보세요. 그 사람이 뒤에 앉아갖고 총독 역할을 하면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결국은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정철 원장이 다시 복귀되고 지금 사실 최재성 정무수석도 사실은 굉장히 강성 카드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게 배치를 해서 만약에 라인업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임기 말까지 청와대 참모진 3기를 그런 대통령의 최측근의 호위무사와 강경 친문 세력으로 만약에 라인업을 해버리면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정치적 돌파, 정치적 정면 돌파. 그러면서 국민들의 비판이나 야당의 요구는 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길을 가겠다. 내 스스로 내가 마이웨이로 간다. 나는 옳다. 나는 끝까지 이제 고집으로 사실은 국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정책의 폭주, 또 하나는 입법의 폭주, 두 가지 폭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특히 지금 난국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뭐 코로나도 있고 무슨 수해, 장마 이런 것도 또 있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쌓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실패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네. 뭐 김상조라든가 이호선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은 뭐 멀쩡하니 앉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까지 취해온 그런 노선, 방향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야죠. 메시지죠. 그게 이게 되게 이제 민주주의 정치를 여론에 반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여론이 이제 반응한다는 반응성의 정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서 추진을 했을 때 이 방향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부작용을 가지고 실패로 판명이 되면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야당의 어떤 요구가 있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정책을 수정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거든요. 아니 민주주의 아니라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전두환 시절에도 그렇고 네, 과거 박정희 시대에도 그럼요. 국민들이 강력 반대면 학원안정법이라든가 다 물러났어요. 그럼요. 호언을 하려다가 또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반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인데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나몰라라 오불간원으로 그냥 정리해서 청와대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3명 정도 또 갈아야 될 그냥 수요가 있는 정도만 자르고 그냥 신용만 하고 갔다. 그리고 3기 비서실 참모진을 철저하게 강성의 호위무사 중심으로 간다. 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비판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야당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고집대로 간다. 끝까지 임기 말까지 나는 고집으로 간다. 이런 자기 오기의 사실은 표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위험하죠. 왜냐하면 임기 말까지 그렇게 끝까지 독주를 했을 때 그 독주에 저항하는 국민 여론 그리고 그 독주의 결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 그것이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로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제라든지 그럼요,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국민의 피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옳다라고 하고 이 말이 경주할 때 앞만 보고 가듯이 주인은 조져 보지도 않고 쫓아만 가면 그 정화대의 고집과 오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사실 병들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만은 이분이 좀 뻥이 세기는 셉니다. 지금 부동산 폭동으로 9월이면 문재인 정권 무너진다, 붕괴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여러 가지 조짐들을 보면은 이러다가 1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9개월 다 채울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완전히 뭐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또 8월 15일 날도 또 대규모
네. 그 보수 집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또 조국 전 장관이 문 대통령 탄핵 음모론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이밍도 아주 애매해요. 네. 왜 이때쯤에 나왔는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레임덕 아니냐, 난파선에서 이미 탈출하는 게 아니냐, 김정은 수석의 항명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는 판인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또 나와서 사실상 작년부터 검찰 측에서 문 대통령 탄핵에 밑자락을 깔려고 했던 거야. 밑자락 깔렸다. 그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밖에서 지금 이거 9월 이미 끝난다. 공부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물론 이 정권 반대하는 사람이 이 정권 빨리 끝난다면 뭐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권이 무너져 가는 건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해서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서 결국 촛불 들어서 대통령 임기 못 채우고 끌어내렸는데 또 그 다음에 들어온 정권이 또 다시 만약 임기 못 채우고 그럼요. 비상식적 방식으로 네. 또 비정상적 방식으로 그만둔다?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고요. 네.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위기. 아주 뭐 진짜 전망이 걸린 위기 상태죠. 그럴 걸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대통령이 정신 차려도록 그러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라도 이 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모르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다. 대통령 귀가 닫혀 있다. 대통령이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 참모들이 문선하고 내각의 강요들이 하고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눈가기를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는데 거기에 박수만 쳐주고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만 하면 결국 끝까지 독주를 했을 때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임기를 못 채우는 사태가 생긴다? 이건 정말 국가적인 이건 위기의 국가적인 이건 망신의 국가적인 이건 혼란이에요, 혼란. 그걸 좀 막아야 되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제일 먼저 대통령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만 청와대와 내각과 당이 정말 제할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